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CNN 뉴스를 시작으로 속보가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며칠 전부터 제기되었던 이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단순한 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는 기사가 지금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뭐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정말 그렇게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 바라기는 정말 이를 통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래서 우리 2,500만 북한 동포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지금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 사역 전문가이신 지어스웨이브 김성욱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이미 이런 것을 예견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 김성욱 대표님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꼭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예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남한 정치권에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당은 조선노동당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남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 노동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친북이나 종북적 흐름으로 가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도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조선노동당이 김정은이 유고되면 와해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질서이기 때문이죠.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사라지면 교주가 사라진 종교 집단은 와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여기에 정치 논리가 들어가 있는 북한 체제는 더더군다나 위험성이 크죠.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노동당 질서가 와해되면 남한 내 지긋지긋한 이념전쟁, 사상 내전도 끝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간의 대립이 왜 이렇게 한국은 복잡할까요? 한국의 이른바 진보 좌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대파인 보수 우파와 싸우기 위해 적의 적은 친구인 바 북한 노동당과 어느 정도 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상적 궤적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한국의 건국과 근대화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평양체제가 와해되면 진보 좌파도 이제는 문명 개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빨리 무너지는 것이 한국의 사상적 내전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이것뿐 아니라 그들의 사상적 구심점이 사라진 뒤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제는 좌충우돌로 하는 스스로 무너지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남한 정치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뿐 아니라 가장 강한 결과는 북한의 구원과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대량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량을 찾아. 이제 배급체제는 와해돼 버리고 장마당도 고장이 나버린다면 식량을 찾아 무엇보다 북한 군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죠. 물론 백기투항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여단급 병력만이라도 남한으로 식량 찾아 내려오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젠 본인들이 충성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온다면 이들은 한국 내 강력한 반공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해방 이후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구심점을 잃었을 뿐 아니라 반공 세력이 형성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주장들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한은 드디어 숨쉴 틈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의 길이죠.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2006년도 대한민국 적화보고서라는 책입니다. 한국 곳곳을 돌아다 보니 사실상 적화되어 있더군요. 북한이 와해되지 않으면 한국은 정상화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정상화되는 길은 평양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유고는 평양 와해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북한 붕괴는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있냐라고 의아해하실지 모르죠. 아니요. 한국의 북한 선교부는 적어도 중용교회 이상이면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가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한반도 평화론입니다. 북한 체제를 자극하면 전쟁 난다. 북한 체제를 도와야 평화가 온다. 이 평화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적 평화론에 빠져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야 평화가 유지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전쟁이 날 수 있고 남한도 함께 망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누려왔던 안락과 유복한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죠. 우리의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텐데.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한국교의 지배적인 정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유고일 수 있고 올해 안에 유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유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막으실까요? 아직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아펜젤러 언더우드처럼 가서 생명을 바쳐 교회 짓고 학교 지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햇볕 정책으로 분식되어 있는 가짜 평화, 거짓 평화론에 한국 교회가 빠져 있기 때문에 내는 성명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은 이 가짜 거짓 평화에 한국교회가 여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김정은의 유고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좀 더 준비해라.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신병 이상설이라는 이 짤막한 기사 제목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어떤 때, 어떤 시대, 어떤 타이밍에 서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 북한 체제 붕괴는 안 된다. 아니죠. 빨리 무너져야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강도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북한 체제 붕괴는 절대 안 된다는 한국교의 지배적 담론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